현장에서 굴러다니던 인간 주제에 예비 사돈의 입에서 독이 튀어나왔습니다. 제3명에 넘겨. 그래야 결혼 허락해줄게.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식탁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 눈물 흘리게 할 순 없지. 쾅!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상견례 시작 10분 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신랑 일가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전과 도박빚, 그리고 아버지를 노린 거대한 음모까지 밥상을 엎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급 한정식집 특실 문이 열리고 최영자가 먼저 들어섭니다. 영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와 지혜, 그리고 지혜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지혜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영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준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지혜 옆자리에 앉으며 어머니를 향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옷 고르시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 입어야 체면이 서지. 영자가 자신의 비단 저고리 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고 영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미리 보내둔 예물 리스트였습니다. 이게 다야? 영자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춰서 준비한 거예요. 형편이라? 반지가 고작 1캐럿이네. 우리 준호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 되겠다. 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이거야? 브랜드도 없는 목걸이에 귀걸이는 금도금이고. 영자가 손가락으로 리스트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냅킨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좀 말해봐. 이래도 되는 거야? 지혜가 준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으로 전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1캐럿은 좀 그렇지.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철수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영자가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은 교육도 그 모양이더라. 결혼해도 티가 나. 뭐라고요?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가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굴러다니던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아. 지혜의 어머니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참아요. 철수가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며 참았습니다. 영자는 그런 철수를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아들 눈물 흘리게 할 순 없으니까 분명히 말해둘게. 영자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하고 싶으면 친정 재산 명의부터 넘겨. 아파트 있다며? 그거 우리 준호 앞으로 돌려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못 들었어? 제3명에 넘기라고. 철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내 딸 눈물 흘리게 할 순 없지. 철수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가 식탁을 번쩍 들어 올려 뒤엎어 버렸습니다. 쾅, 와장창. 도자기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진득한 양념이 영자와 준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야!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급 비단 저고리 위로 갈비찜 양념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미친 영감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지혜야. 아버지. 지혜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철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철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래요? 이 난장판을 치워놓고 가야지. 철수가 준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30년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거친 손이었습니다. 준호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다음엔 이 손이 어디로 갈지 몰라. 철수가 낮게 경고하고 딸을 데리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영자가 젖은 옷을 추스르며 소리쳤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철수가 지혜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철수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 멀리 준호가 주차장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철수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 준호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푸슉, 푸슉. 두 바퀴의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미친 영감. 당장 서. 준호가 소리쳤지만 철수는 이미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가 말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지혜야. 네, 아버지. 울어도 돼. 대신 속에 있는 거 다 울어버려. 지혜가 터지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철수는 그런 딸을 곁눈질하며 핸들을 꺾어본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는 영자가 바닥에 쏟아진 음식 사이에 서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양념이 묻은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박철수라는 사람 알아봐. 건설업 한다던데. 영자의 눈이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영감탱이 누군지, 뭘 쥐고 있는지 싹 다 털어.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출근하려고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정문 앞에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등교하던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거 국어 선생님 아니야? 남자친구인가? 무릎 꿇었어. 지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제발.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지혜야.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일어섰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한 지혜가 자기 책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 여러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선생 임신했으면서 왜 숨겼어요? 학교에서 나가세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동료 교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선생님, 학부모 단체방에 이상한 글이 돌고 있어요. 무슨 글이요? 선생님이 임신 사실 숨기고 남자 집에 거액을 요구했다고.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임신한 적 없어요. 그때 교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받더니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박지혜 선생님, 학부모항에 전화해요. 오늘만 벌써 12통째. 지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철수의 건설 현장에서도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차량이 현장에 진입하려는데 괴한 4명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 공사 중단해. 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 괴한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뭐야? 민원이면 구청에 넣어. 구청? 그딴 데 가봤자 소용없어. 여기서 직접 해결해야지. 괴한의 목덜미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문신은 이 동네 사채업자들이 쓰는 표식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아니구만. 누가 보냈어? 그건 알 필요 없고. 공사 접으면 우리도 물러날게. 철수가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경찰 불러. 그리고 현장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 추가로 달아. 네, 사장님. 괴한들이 경찰 소리에 슬슬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만 다음엔 장담 못해. 괴한이 철수를 노려보며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우리 엄마 고소한다며? 아버지 감옥 가고 싶은가 보네. 지혜가 문자를 지우려는데 또 한 통이 왔습니다. 밥상 엎은 거 폭행이야. 증거 다 있어. 합의하고 싶으면 연락해. 지혜의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다음 날 철수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자가 양복 입은 남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박철수 씨, 저는 최영자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명함을 받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물었습니다. 볼 일이 뭐요? 영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망가진 내 옷이 얼만지 알아? 저고리만 500이야. 거기다 정신적 피해까지 합쳐서 5억 내놔. 5억? 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옷값 500에 정신적 피해 9억 5천? 재밌는 계산이네. 웃기긴.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가 책상 위에 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녹음 중인 거 알지? 여기서 하는 말 다 증거로 쓸 거야.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수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손님들 나가시게 도와드려. 보안 요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영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여기선 더 얘기해봤자. 나 안 가. 이 영감한테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고. 영자가 버둥거렸지만 보안 요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이게 누구 팔이야? 영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본가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컴퓨터가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지혜가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다가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결된 계정을 확인한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 지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뒤 철수의 현장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굴착기 3대가 동시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장님, 연료 탱크에 설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와? 3대 합쳐서 2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철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의 어머니가 슈퍼마켓 앞에서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영자가 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사돈. 저한테 무슨 용건이세요? 지혜 어머니가 한 발짝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영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딸 파멸시키고 싶지 않으면 여기 서명해. 아파트명에 넘긴다는 각서야. 이게 무슨... 서명 안 하면 지혜 인생 끝장내줄게. 내가 못할 것 같아? 지혜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차를 몰고 퇴근하다가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일부러 좁은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승합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철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승합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왜 따라다녀? 철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 부를까? 아니면 직접 말할래? 남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심부름이에요. 저희도 먹고 살려고. 누구 심부름? 카드 결제로 의뢰받았는데. 강준호라는 사람이요.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음성 파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돈이 필요해. 5천만 원만. 부탁이야. 교묘하게 편집된 녹취록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돈에 환장한 여자 선생이 이래도 되나 남자 집안 거덜내려고 작정했네. 지혜가 화면을 보다가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웅크리고 우는 지혜를 보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휴대폰 내놔. 당분간 바깥 연락 다 끊어. 아버지, 그리고 내일 만날 사람이 있어. 태윤이라고 변호사야. 이 판 뒤집을 거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혜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퍽! 마당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죽은 고양이 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 지혜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철수의 본가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와 지혜,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선배. 지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한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혜 선배, 이런 일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수가 태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그동안 당한 일들 정리해놨어. 협박 문자, 현장 사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녹취록까지. 태윤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강준호라는 사람부터 파봤습니다. 태윤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다른 지역에서 혼인 빙자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 전과요? 네. 그때도 결혼을 미끼로 여자 집안에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철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태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고급 시계, 외제차, 명품 옷.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단기 렌트 업체에서 빌린 물건들이에요. 뭐? 준호가 쓴 돈 출처를 추적해 봤더니 아버님이 전세금으로 넣어준 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철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돈으로 허세를 부렸다고? 네. 신혼집 전세금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다 믿었는데. 태윤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인 겁니다. 태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최영자 씨 쪽도 조사했습니다. 도박 빚이 수억 원입니다. 도박? 네. 원정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네 아파트를 노린 겁니다. 철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고? 네. 결혼 후 명의를 넘겨받아 빚을 갚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 이름, 아버님? 강수만. 준호 아버지가 강수만이야?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견례 때 안 나왔던 그 아버지입니다. 철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에 내 현장에서 자재 빼돌리고 도망친 놈이야. 그 사고로 내가 거의 망할 뻔했어. 지혜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아세요? 알다마다. 이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사기꾼이었어. 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 방해 공작도 강수만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설탕 넣은 것도 미행도 전부요.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식이 아들까지 시켜서 내 딸을.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제 우리가 역공할 차례입니다. 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선배, 앞으로 준호가 연락해 오면 만나주세요. 만나요? 왜요? 단 녹화는 필수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며칠 뒤 지혜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지혜가 태윤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세요. 저와 아버님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혜가 학교 근처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준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료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준호가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뭔데?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음료잔을 지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됐어. 말이나 해. 왜 그래? 내가 타준 건데. 준호가 웃으며 잔을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지혜가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음료 표면에 뭔가 가라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그 사람이 주는 건 입에 대지 마세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뭐? 왜 갑자기? 할 말 없으면 됐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준호가 지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손을 뿌리치며 음료잔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가방을 챙겨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기서 준호가 뒤쫓아왔습니다. 지혜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지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끼익. 검은색 승용차가 준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철수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자식? 철수가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습니다. 폭행이야. 폭행? 준호가 소리치며 자기 얼굴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요? 지금 어떤 미친 영감한테 맞고 있어요. 태윤이 차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 찍고 있습니다. 자해하는 것도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게 나옵니다.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고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본인이 자해한 거 맞습니까? 저건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찰이 준호의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트렁크 좀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신분증과 도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영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어딨어? 영자가 철수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다 음모야. 당신이 꾸민 거지. 영자가 손을 들어 철수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여경 2명이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손 치워. 저 영감이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영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철수가 영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수만이 어디 있어? 영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 준호 아버지 강수만. 어디 숨어 있냐고.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몰라. 몰라? 그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잖아. 헛소리 마. 난 정말 몰라. 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철수가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강수만 위치 파악됐어? 네. 외곽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알려. 이미 제보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이 도박장을 급습했을 때 강수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강수만이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큰 투기 세력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회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준호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윤이 지혜의 학교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자료 좀 봐주십시오. 태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교장이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준호의 사기 전과 기록입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속였습니다.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소문이 전부 거짓입니다. 박지혜 선생님은 피해자입니다. 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사흘 뒤 학교 강당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태윤이 단상에 서서 준호의 전과 기록과 거짓 녹취록의 편집 흔적을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17군데가 잘려 있습니다. 원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때 지혜가 단상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학부모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빼앗겼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건 저를 속인 사람들이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태윤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태윤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며칠 뒤 철수의 사무실에 낯선 여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강준호한테 당했어요. 3년 전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다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년 전이에요. 결혼 약속하고 돈 받아서 도망갔어요. 지혜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워요. 그날 저녁 철수의 본가 거실에 5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모두 준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태윤이 종이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한 명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삶을 망쳤는지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펜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그들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쓰셔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 여자가 글을 쓰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다 제 잘못 같아서. 지혜가 그 여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같은 시각 철수는 태윤과 함께 다른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수만이 노리는 하도급 업체가 3곳입니다. 태윤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넘어가면 아버님 현장은 공사 중단됩니다. 철수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먼저 계약하면 되겠군. 네. 내일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음 날 철수가 하도급 업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왜 여기까지? 업체 사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조건 보시오. 강수만이 제시한 것보다 나을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수만이 접촉한 걸?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소. 그 사람 손 잡으면 당신 회사도 끝이야. 업체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과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철수는 3곳의 하도급 업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수만의 공사 중단 작전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한편 태윤은 영자의 도박빚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한테서 이걸 확보했습니다. 태윤이 철수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영자가 사채업자에게 넘긴 권리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 씨가 빚을 갚겠다고 재산권을 포기한 문서입니다. 이걸로 압박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며칠 뒤 영자가 이삿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준호 아버지 강수만이 마련해둔 낡은 빌라였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서?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허름한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같은 시각 지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이 옆에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디가 악성 댓글 단 사람입니다. 총 12명 특정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네. 명예훼손으로 전부 가능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태윤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선배, 많이 강해지셨네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눈물만 흘리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윤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 서류 정리하겠습니다. 지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직접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와 나물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철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앉아. 밥 먹자. 지혜가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어요. 당연하지. 30년 현장밥 먹은 솜씨가 어딜 가겠어. 철수가 투박하게 웃었습니다.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왜? 고마워요. 그날 밥상 엎어줘서. 철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야. 그래도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됐다. 밥이나 먹어. 철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밥상 뒤엎은 아버지, 그 후속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상견례 사건부터 준호의 구속까지 전 과정을 정리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멋있다. 저런 시어머니 실제로 있구나. 사기꾼 일가족 다 감옥 보내라.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복직 통보가 왔습니다. 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끊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복직됐어요. 철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날 밤 철수와 지혜, 태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재판이 다음 달입니다. 영자 씨도 같이 기소됐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만은 아직 도주 중이지만 자금줄을 죄고 있습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지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태윤이 지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법적 그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한 놈도 빠뜨리지 않아.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지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윤이 두 사람을 법정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결정됩니다. 준비되셨죠? 태윤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와 영자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의 차림에 얼굴이 반쯤 망가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염색이 빠진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준호, 최영자에 대한 사기 및 협박, 공갈 미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윤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강준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제목은 작전 계획서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지혜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돈을 빼낼지, 심지어 결혼 후 재산을 어떻게 넘길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서의 작성 날짜는 피해자와 만나기 석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최영자의 역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준호가 혼자 한 거야. 재판장님, 피고인 최영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협박 문자와 재산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태윤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해 아파트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단체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들 위해서 한 거야. 무슨 죄냐고. 앉으세요. 재판장이 다시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영자가 억지로 끌려 앉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빼앗겼고 학교에서는 거짓 소문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동물 사체가 집 앞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당한 분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에게 피해를 입었던 여성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철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호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파탄시킨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호를 징역 5년에 처합니다. 5년이요? 준호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너무 길어. 줄여줘요. 법원 경위들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영자가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피고인 최영자는 협박 및 공갈 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영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년? 나한테 3년이라고?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억울해. 영자가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한 번만. 영자가 재판장을 향해 애원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영자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철수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겼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철수가 마이크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소. 법이 판단한 겁니다. 태윤이 철수와 지혜를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일주일 뒤 철수의 건설사 사무실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오? 사장님 회사가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정직한 기업이라고 소문이 났더군요. 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사기꾼들과 싸워서 이기셨잖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철수가 쑥스럽게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같은 날 지혜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승소 판결로 전세금 전액 회수 결정이 났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선배 마음대로 하세요. 지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부할래요. 저처럼 피해 입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예요. 태윤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이 돈에 제 아픈 기억이 묻어 있잖아요. 좋은 일에 쓰면 그 기억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가요? 태윤 씨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의 회사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텼소. 이번 달 성과급 2배, 그리고 다음 주 전 직원 휴가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만세, 박철수 만세. 철수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됐어, 됐어. 밥이나 먹읍시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감사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마을 주민들이 드리는 겁니다. 감사패에는 정의의 아버지 박철수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세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 이름도 알려졌습니다. 철수가 쑥스럽게 감사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태윤이 지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태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 좋아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윤 씨, 이번 일 겪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선배 곁에 있고 싶습니다. 태윤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새로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이런 일도 겪었는데. 선배가 겪은 건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선배의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지혜가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윤 씨. 저도 좋아해요. 두 사람이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철수가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쪽 철근 작업 확인해 주세요. 현장 소장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 보자. 철수가 철근 더미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장님,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불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지혜가 뛰어왔습니다. 태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태윤 씨,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윤이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술실 불빛이 켜진 채로 3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딸이에요. 아버지 어떠세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철수 대표 위독,
밥상 엎은 아버지, 쓰러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지혜가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박지혜 씨,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윤이 지혜를 감싸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누가 기자들한테 알린 거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수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도망 다니면서도 계속 공작을 벌이고 있어요. 그날 오후 철수의 회사가 주도하던 공공주택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리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요? 자재 창고가 다 탔습니다. 피해액이 수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지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이틀 뒤 소방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윤이 지혜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현장 소장 김 씨가 의심됩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소장님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던 분인데 협박을 받은 것 같아요. 강수만이 김 소장 가족을 위협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현장 화재, 그리고 배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이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강수만 뒤를 캐볼게요. 선배는 아버님 곁에 계세요. 태윤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태윤이 차를 몰고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쾅! 승합차가 태윤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태윤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윤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지혜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고 태윤마저 다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지혜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의 회사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 대표 딸이라며?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책임져. 지혜가 사무실 문 앞에서 투자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회복하시면. 회복? 언제? 회사 부도나면 어쩔 건데. 투자자 한 명이 지혜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기꾼 딸이 사기꾼이지. 내 돈 내놔. 지혜의 뺨 옆으로 침이 튀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투자자들을 막았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사무실입니다. 투자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지혜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밥상 뒤엎은 아버지 박철수 대표 알고 보니 과거 탈세 의혹? 지혜가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취재 결과 박 대표가 과거 공사 대금을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 뉴스 봤어요? 네. 누가 이런 짓을? 영자가 감옥에서 제보한 것 같습니다. 외부 세력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강수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지혜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혜 씨? 나 강수만이야.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회사 넘겨. 그럼 아버지 치료비 대줄게. 뭐라고요? 지금 내 아버지 살리려면 수십억은 들 거야. 그 돈 어디서 구할 건데? 지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죠? 화재도 사고도? 증거 있어? 없잖아. 강수만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회사 넘기고 아버지나 챙겨. 지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거절이요. 뭐? 아버지가 평생 지킨 회사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안 넘겨요. 후회할 거야. 분명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아버지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안 포기해요. 아버지가 지킨 거 제가 지킬게요.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수가 남겨둔 비상경영 매뉴얼이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철수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삐삐삐삐. 아버지, 아버지.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철수의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혜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 안 돼. 아버지. 지혜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부도막을 기한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지혜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제세동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지혜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세동기가 3번째 작동했습니다. 철수의 몸이 침대 위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다시.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안정됐어요. 복도에서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병실로 뛰어들어간 지혜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철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 하지 마라.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철수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아버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날이 밝았습니다. 지혜가 병원을 나서 차에 올랐습니다. 향한 곳은 외곽에 있는 작은 자재업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누구? 혹시 박 사장님 따님? 네, 박지혜입니다.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지혜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현장에 불까지 나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자재 공급을 끊겠다고 해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사장님, 저희한테 자재 좀 대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담보를 드리기 어렵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아가씨.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부도날 뻔했을 때 박 사장님이 손 내밀어줬어요. 담보도 안 받고 성금을 쳐줬지. 아버지가요?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난 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박 사장님 은혜 아직도 못 갚았는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제드리겠습니다. 담보 필요 없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지혜는 5곳의 업체를 더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철수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6곳의 업체가 자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윤이 휠체어를 타고 금융감독원 앞에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윤 변호사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담당 직원이 태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수만이 주가 조작에 쓴 자금 출처입니다. 전부 불법 도박장에서 나온 돈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해외 투기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회사 대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장에 불이 난 것도 아시죠? 우리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자재업체 6곳이 무담보로 자재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남기신 비상경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3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저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20년 넘게 철수와 함께한 부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회사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놈은 인간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요. 저도 남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병원으로 돌아가려는데 현장 소장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화재를 방조했던 그 소장이었습니다. 박 대리님, 김 소장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김 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수만이 제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아들 죽이겠다고.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아무 말 없이 내려다봤습니다. 김 소장이 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수만이 저한테 협박할 때 녹음했습니다. 화재 지시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박 사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뭘 한 건지. 김 소장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라도 쓰세요. 지혜가 잠시 김 소장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김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건 잘 쓰겠습니다. 사흘 뒤 지혜가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지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손님으로 박지혜 씨가 나오셨습니다. 최근 아버지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앵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가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조작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지혜가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강수만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질러. 공사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 회사 내가 먹지. 앵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강수만이라는 사람이 저희 회사를 빼앗으려고 이 모든 걸 꾸몄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박철수 회사 살리자, 강수만 잡아라, 정의의 아버지 힘내세요. 시민들이 철수의 회사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강수만의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하나둘 손을 뗐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출국장.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수만이었습니다. 강수만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수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방화교사와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수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난 아무것도...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형사들이 강수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윤에게서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강수만 잡혔습니다. 지혜가 주저앉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끝났어요. 지혜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철수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수만 잡혔어요.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 했다. 한 달 뒤 철수가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다시 공사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튼튼하게 짓는다고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지혜야.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아버지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게 왜?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지켰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밥상 차려드릴게요.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두 부녀가 봄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청와대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회공헌 우수 기업 박철수 건설입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패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지혜와 태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이 철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박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철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 혼자 받을 상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철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려고요. 저는 다른 일 하겠습니다. 한 달 뒤 철수가 회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표이사는 김 부장이 맡아주시오. 20년 넘게 함께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네가 아니면 누가 해. 믿고 맡기는 거야. 철수가 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데 힘쓰려고요. 현장에서 다친 분들 돕는 재단 만들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철수의 회사 옥상 정원에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소박한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버지,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지혜가 철수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철수가 딸의 웨딩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나? 아버지도 멋있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태윤이 그 녀석, 오늘 얼굴 좀 보자. 아버지, 오늘은 제발 무섭게 굴지 마세요. 내가 언제 무섭게 굴었어. 상견례 때요. 지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여성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당했던 그 5명이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예쁘다. 그러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그들이 지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신랑 입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윤이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철수가 지혜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윤이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아버지, 제발이요. 걱정 마. 협박 아니야.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태윤의 앞에 섰습니다. 태윤아. 네, 아버님. 철수가 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딸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이 밥상보다 더 큰 걸 엎을 거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태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철수가 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농담이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철수가 지혜의 손을 태윤에게 건넸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행복해라. 철수가 투박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교도소 독방에서 영자가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콩나물국과 김치, 그리고 딱딱한 밥. 영자가 식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먹어야 해? 옆 독방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욕심 부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영자가 벽을 쳤습니다. 닥쳐. 내가 사기를 쳐서 그런 거지. 나한테 왜 그래? 엄마가 도박빚 갚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접근한 거라고. 두 모자가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저주했습니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강수만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강수만이 이를 갈았습니다. 박철수, 그 자식?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지혜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학생들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참아야 하나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을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지혜에게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축하해요. 올해 교사 후보로 추천됐어요. 정말요?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더군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태윤이 허름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한 분이 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상담실에서 태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을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태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철수가 본가 뒷마당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작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지혜가 뒷마당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철수가 망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여기서 놀게 해주려고. 나무집이야. 지혜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태어나려면 한참 남았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튼튼하게 지어놔야 손주가 안 다쳐. 철수가 나무집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짓는 건 다 튼튼해. 걱정 마라. 지혜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거요. 지혜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철수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주 신발이요. 제가 직접 샀어요. 철수가 작은 신발을 손에 올렸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울어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철수가 고개를 돌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태어나서 아버지 딸이어서요. 바보 같은 소리.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철수와 지혜, 태윤, 그리고 지혜의 어머니까지. 철수가 직접 차린 저녁상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 온다는데 대충 할 수 있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불고기 진짜 맛있어요. 당연하지. 30년 경력이야. 아버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안 돼. 비밀이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거실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철수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그 한정식 집 생각했어. 상견례요? 그래. 그때 밥상 없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안 엎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철수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딸 눈물 흘리게 하는 밥상은 엎어야지. 대신 내 딸 웃게 하는 밥상은 내가 차려줄 거야.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밥 체한다. 철수가 투박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철수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밥상이었습니다. 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위한 밥상은 언제나 따뜻해야 해. 거실 창문 너머로 두 부녀의 든든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저녁 노을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딸 눈물 흘리게 할 순 없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밥상을 엎은 아버지 박철수. 누군가는 무모하다 했고 누군가는 과격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 위에는 딸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아야 할 일이 있고 참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도 예의를 지켜야 할까요? 철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엎어야 할 밥상은 엎고 지켜야 할 사람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따뜻한 밥상을 새로 차렸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웃을 수 있는 밥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밥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밥상을 엎는 용기이고 때로는 밥상을 차리는 정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소중한 사람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